이전에 없던 최초로 일어나는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사람들은 어떻게 이에 대응해야 할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전 사례가 없기 때문에 조직의 매뉴얼을 따를지 본인의 경험과 직관에 따를지를 판단하여 의사결정을 하게 되죠. 물론 의사결정을 따른 책임 소재 역시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영화 설리 허드슨강의 기적을 통해 위기 상황에서 정부 구성원의 의사결정과 적극 행정에 대해 생각해 보려 합니다. 영화 설리 허드슨강의 기적은 2009년 1월 뉴욕에서 발생한 실제 사고를 바탕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고 항공기인 US 에어에이지 1549편은 뉴욕에서 이륙한 후 몇 분이 지나지 않아서 새떼와 충돌하고 비행기 엔진 2개가 동시에 멈추며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엔진은 한 개만 작동을 해도 비행이 가능하지만 2개가 동시에 멈춰버린 것이죠. 매뉴얼의 후순위였던 보조동력 장치를 가동하지만 상황은 좋지 않은 방향으로 전개됩니다. 매뉴얼에는 항공기의 수상 착륙이 매우 위험하고 기체가 반토막이 되어서 생존자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작성되어 있으므로 관제사는 매뉴얼에 따라 기장에게 착륙 가능한 공항과 활주로를 안내하는데 연락을 받은 설리 기장은 두 공항으로의 회항 모두 어렵다고 판단하고 허드슨강 위로 착륙을 결정합니다. 관제소에서는 허드슨강 주위의 핵을 통해서 항공기가 물 위로 내려가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담당 관제사를 변경합니다. 항공기 사고는 관제사에게도 큰 충격이기 때문입니다. 업무에서 제외되고 사고 조사관을 기다리던 패트릭에게 동료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전해주죠. 무사히 착륙해서 모두 구조되었다고, 기적이라고 말입니다. 사실 기체가 부서지지 않고 강 위에 착륙했다고 할지라도 체감 영하 20도의 강추위에서 승무원과 승객들은 오래 버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고가 난 직후 허드슨강을 오가는 페리, 선박, 해양경비대 등의 빠른 대처로 골든타임 내에 구조가 완료된 것이죠. 미 연방교통안전위원회는 항공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사례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은 상당 부분 미리 정리된 매뉴얼인 긴급 참조 교본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사이먼, 사이어트, 마치 교수들은 조직은 서로 다른 목표를 지닌 구성원들의 연합체로서 의사결정 시 서로 간의 의견 충돌을 막고 조직을 둘러싼 불확실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리 따라야 할 절차와 규칙을 정해놓는다고 지적합니다. 다만 이러한 절차와 규칙은 조직 구성원의 자율성과 직관을 제약하여 매우 변칙적인 상황에 대해 유연성을 발휘하는 것을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도 탑승인원 전원을 구하지만 위기 상황에서 관제탑의 지시와 긴급 사고 지침대로 행동하지 않았다는 명목으로 항공사는 설리 기장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만약 위기 상황에서 설리 기장이 무조건 매뉴얼대로 행동하여 후순위로 규정된 보조동력 장치를 가동시키지 않았다면 155명 전원이 생존하는 기적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해당 사건 이후 많은 항공기 조종사들은 항공기 매뉴얼이 간소화되어야 하며 위기시 대처 요령의 우선순위도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야기의 전개가 여기까지면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기장과 승무원들이 상을 받고 파티를 열고 승객들은 가족을 만나는 따뜻한 장면이 나와야 하는데 영화는 설리 기장이 항공조사위원회 공청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전환됩니다. 설리 기장은 기적의 영웅이지만 그는 아직 가족에게도 가지 못하고 바로 공청회로 참석합니다.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나온 조사위원회는 설리에게 공항으로 회항하지 않은 까닭에 대해 추궁합니다. 설리 기장은 자신의 직감과 경험에 근거해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려 업무 수행을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조사위원회는 공식화된 명령체계에 따라 관제탑의 지시에 순응하여 공항으로 회항했어야 함을 강조하며 관제탑의 지시와 긴급사고 지침을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해 문책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설리 기장은 엔진 2개가 모두 고장이 나서 공항까지 갈 수 없다고 판단하고 허드슨강에 착륙하는 결정을 하지만 사고 조사 과정에서 항공 데이터를 보면 좌측 엔진이 살아있었고 좌측 엔진으로 관제사가 말한 공항까지 충분히 갈 수 있었다고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설리 기장은 안전하게 회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존율 0%라는 위험한 상황을 선택한 것이라는 거죠. 설리 기장이 주장하는 조종사로서의 직감과 경험에서 나오는 노하우를 폄하하고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조종사의 오만이라고 평가합니다. 공청회에서는 사고 비행기기와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 놓고 외부에서 온 2명의 기장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실시합니다. 시뮬레이션에 참석한 2기장 모두 관세사가 제안한 공항에 무사히 착륙을 하죠. 이 장면을 본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합니다. 설리의 영웅심리였을까요? 이제 설리 기장은 자신의 대처가 옳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설리 기장은 먼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조종사들이 얼마나 연습했는지 물었고 그들은 무려 17회 연습을 했다는 답을 듣습니다. 설리 기장은 본인은 사고가 발생할지를 모른 채 당했고 시뮬레이션 기장들은 사고 발생을 알고 대응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반영하여 다시 시뮬레이션을 할 것을 제안합니다. 인적 요소로서 위기에 대한 예측 불가능성을 가지고 상황에 대응하는 인지적 한계를 현실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인적 요소를 포함하여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자 외부에서 온 기장들 모두가 실패합니다. 그리고 강에서 회수된 엔진도 모두 극심한 손상을 입어 완전히 망가진 상태였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다행히 이 모든 과정이 설리 기장이 증언한 대로였고 사고 조사는 마무리됩니다. 앞으로 미래 행정에는 데이터에 기반한 예견적 행정,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통한 정책 결정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은 과학적 근거를 두고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스템들이 파괴되어 공백을 일으키는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영화에서처럼 사람이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이먼 교수가 다양한 연구에서 제안한 것처럼 사람이 가진 인지적 한계, 결정에 걸리는 시간과 정보의 제약으로 의사결정에서 충분한 합리성을 발휘하기는 어려워 문제 해결을 위한 의사결정은 제한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경우 우려되는 점 중 하나는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컴퓨터와 다르다는 것을 간과하는 것입니다. 영화에서처럼 인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 여부를 해당 구성원에게만 물을 경우 구성원들은 본인의 임무 수행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 가능성일 것입니다. 연세대학교 미래정부연구센터에서는 정부 조직의 내부적인 혁신이 필요한 현재 시점에서 실제 공무원들이 인식하는 정부 조직 내 관행에 대하여 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공무원들은 조직 내 적당 편의적인 행태를 체감하고 있었으며 공무원들에게서 주어진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업무 방치와 지연도 관찰되었습니다. 또한 사업 문책을 피하기 위해 상급자의 결재나 자문 절차를 거친다거나 현재의 상황만큼이나 조직의 규정과 절차가 중요하다는 형식주의적인 조직 행태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초변화 사회의 바람직한 정부를 위해서는 이러한 소극 행정의 원인을 파악하여 성실하고 능동적인 적극 행정으로 나아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위기 상황에서 조직의 매뉴얼은 무조건 유효할까요? 조직의 매뉴얼을 벗어난 재량이 더 나은 경우가 있을까요? 위기 상황에서 시스템과 사람의 의사결정이 다를 경우 우리는 누구의 판단을 더 받아들여야 할까요? 데이터 기반 행정과 인공지능 시대의 적극 행정은 어떻게 될까요?